네, 안녕하세요. 차태 선생입니다. 자, HLB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삼각 수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마지막 찍어드렸던 게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자, 삼각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못 넘겨주고 있죠. 그죠? 이 전 고점을 못 넘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전고점인 92,000원짜리 위로 올라와 줘야 요건보다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추세 자체가 삼각 수렴으로 가고 있는 자리이고 이러한 수렴 구간이 어떻게 끝자락에서 이 방향성이라는 게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걱정해야 될 방향성이 위로 가는 거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것 중에 밑으로 가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식은 어쨌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HLB가 지금 주가가 밑으로 갈 확률이 저는 3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승할 확률이 70%라고 생각을 한다. 요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30%의 이유 또한 30%의 확률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에스모 관련된 연구 자료, 연구 뭐라 했죠? 연구 학술 자료 9개 연구 자료를 발표한다고 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작용돼요? 기대감 적용되고 이제 세계 페어마켓도 그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마 HLB 어떤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슈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 메인 이벤트. 9월 20일에 뭐 제출한다 그랬죠? 서류 제출.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류 제출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폭등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과거를 보면은 이제 미래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이때 뭐 했어요? 서류 제출 했죠. 어떻게 해서 주가가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정말 깔끔하게 이쁘게 그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이죠?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돼? 무너뜨렸단 말이야. 무너뜨리고 서류 승인이 받아들여져서 2024년도 5월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 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단 말이야. 주가를 올려다 놓고 고의적으로 누르면서 매집을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잘 봐봐요. 자, 이때랑 우리가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이때랑 다른 게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왜 똑같은 내용으로 안 가다가 언제요? 7월 안 가다가 갑자기 언제부터 가요?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리고 봐봐요. 이 친구들도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 위에 뭐가 있죠? 62,000원대 여기 위에 매물대가 있죠. 그럼 이구가 매물도 소화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저는 지금이 어떤 자리를 생각하면 지금 요 자리를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자리 보여? 요렇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실망시켜주는 실망 매물을 나오게끔 하는 자리. 요 지금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압축시켜 놓은 거고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건데 실망 매물을 흡수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갔을 때 윗골 달리고 내려왔잖아.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24%까지 갔다 7%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그다음부터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요 자리 봐봐요. 58,000원짜리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야. 앞에. 과거에. 나노코박스 때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받고 올라갔다. 이건 이제 위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HLB가 올라갈 텐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 있죠. 그럼 위로 매물 소화하고 가는 플랜 하나, 이 플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9월 20일에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 예를 들어서 9월 20일에 서류 제출이 좀 늦어졌어.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단기 악재로. 맞죠? 단기 악재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서 빠질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빠질 확률 30%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몇 프로? 70%. 근데 이 빠지는 30%도 서류 제출을 단기적으로 연기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가겠죠. 서류 제출하면. 그죠? 그러니까 9월 20일 연기하는 건 아니고 9월 20일인데 20일에 기사가 나왔잖아. 서류 제출하겠다고. 근데 20일에 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 나오겠죠. 그거 물량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매물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매물 소화하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비싸게 매물 소화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밑으로 매물 소화한다고 하면 싸게 매물 소화할 수 있단 말이야. 힘들 봐봐. 얘네들이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9만 원대에서 11만 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내 본전 오나? 본전 오나? 본전 오나? 근데 계속 고점을 낮춰.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밑으로 빼면은 일단은 기분이 확 상하죠. 걱정이 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털린 사람도 있을 거야. 본전에서. 그러니까 9월 20일에 뭐 한다?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HLB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우리가 9월 20일에 서류 제출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늦게 나와도 언제 나와요? 2024년도, 23년도처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 나와요? 11월 20일 전에 나오겠죠. 그럼 일단 맥스로 채우는 거예요. 11월 20일 나오면은 클래스 1일 경우에 2개월, 클래스 2일 경우에 6개월이죠. 클래스 1일 경우에는 1월 2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언제요? 거의 2, 3, 4, 5, 5월 20일. 그죠? 내년 5월, 또 이제 내년 5월 20일이에요. 내년 5월 20일 안에 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세력들은 어차피 주가를 폭등시킬 생각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서류 제출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게 주가를 강하게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앞에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단기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앞에 구간에서. 요 자리에 있는 매물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소화해주는 구간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자리 매물대에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수익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1차 분할 매도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추후에 뭐 지켜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는 정고는 돌파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한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기술적으로 원래 불가능해요. 아니 올라왔는데 뭔 소리냐. 뭐 불가능한 어딨어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차트를 정말 몇 천 개의 차트를 보고 차트를 진짜 한 몇 7, 8년 그 정도를 봤지만 하한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 시총이 낮거나 완전 작전주들은 돼요. 이런 게 되는데 시총이 10조짜리 뭐 내려갔다 해서 뭐 그때도 6조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HLB가 움직이는 쩐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 입장에서 분명히 움직이는 쩐주가 있다. 그 쩐주가 움직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있는 거죠. 기술력이 있는데 뒤로 돈을 대주는 쩐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흐름들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마지막 급등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때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실상 FDA 승인 관련된 내용인데 HLB가 그 흔한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 그죠? 공영방송에서도 아예 안 나왔단 말이야. 옛날에 한미약품 알죠? 2016년인가? 이때 엄청 주가 올랐을 때 KBS, MBC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미약품 대박이라고. 근데 HLB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이상했어. 안 나온 게.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요. 금리 인하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올라요? 성장주가 오르겠죠. 그쵸? 성장주. HLB 바이오잖아요. 뭐요? 성장주요. 사실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가 왜 오르고 성장주가 왜 오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년에 성장할 수 있는 퍼센트가 바이오 회사가 5%라고 합시다. 자, 근데 그 1년 금리가 만약에 금리가 5%예요. 바이오 회사가 1년에 성장할 수 있는 게 5%고 그러면은 내가 레버리지를 땡겨서 성장을 하려고 해도 뭐요? 또이또이 하다는 거야. 근데 금리가 만약에 1년에 4%까지 내려온다. 그럼 내가
4%의 돈을 빌려서 5% 성장할 수 있으면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성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현재 시가총액 1위 탈환했거든요. 바이오가 이제 2차 전지를 먹었어요. 그럼 내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이오가 2차 전지를 먹으면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 여기. 자, 바이오 섹터를 보는 이유는 몇 번 말했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바뀌었고 2022년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에코프로 BM, 즉 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이동하면서 23년도에 2차 전지 폭등이 나왔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바뀌면 그 섹터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에코프로 BM을 내주면서 2차 전지가 그 다음 년도에 폭등을 했죠. 그럼 이번에 봐봐요.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흐름대로가 뭐예요? 내년에 바이오 폭등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폭등해서 내년에 절정 이루겠죠. 2, 3개월 동안.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 종목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 때 임상들이 많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임상이 재개되면서 다시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바이오 섹터에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도 보면은 성장주 아닌가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원래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3년, 22년도, 23년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2차 전지에 매출이 발생됐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주가의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정확히 들으세요. 가치주,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갈 때 정말로 기대감에서 실적을 찍히는 부분,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뭐다? 이 부분이 뭐예요? 성장주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합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게 에코프로 BM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얘기 왜 나왔지? 2차 전지 얘기하다가 2차 전지가 성장주,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성장주 아닌가요? 2차 전지 성장주 플러스 이제 가치주죠. 성격 자체가. 그래서 실적이 나와야 이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전지는 매물이 많아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바이오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HLB, 유한양행, 알테오젠, ABL바이오 등 많은 국내 바이오텍들의 라이센스 아웃 일정과 임상 결과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주식이란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정리할 것이고 그 구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개인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을 때 기회를 잡고 개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라붙을 때 고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제가 여기 이렇게 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HLB는 더 큰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때도 제가 2분의 1 매도를 권해드렸어요. 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자, 유한양행과 다른 점은 유한양행은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HLB는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이미 3, 4배가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이 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기대감이 더 강해질 거니까. 하지만 승인 직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주가가 20만 원 이상 올라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15만 원 이상 올라가 있다. 분할 매도에 대해서 관점을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건데 혹시나 내가 현재 구간에서 HLB나 바이오 섹터들 관련돼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나 이러한 내용들 좀 같이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번호 하나 좀 남겨 놓겠습니다. 요거 당연히 무료로 초대해 드리는 건데 자, 몇 번이냐면요. 010 자, 9201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되냐면요.
유한 또는 HLB 입장 HLB 입장 남겨주세요.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초대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HLB는 주가가 오를 재료가 많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그거죠. 근데 재료가 많지만 아직 승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을 생각해 봤을 때 진양곤 회장이 얘기를 했죠. 99% 승인된다. 근데 1%의 확률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번 승인 무조건 됩니까? 100%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하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욕심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수익도 못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욕심을 컨트롤하는 법은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로 욕심을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몇 번으로 남기면은 요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요? 010-929-6329 이쪽으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은 여러분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자 지금 구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살까 좀 비중을 덜어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비중을 덜어낼 구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은 뭐라 그랬죠? 아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은 어디예요? 자 여기요. 개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라붙을 때 고점임을 명심해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한다? 분할 매도 시작한다. 이러한 타점은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내가 대응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뭐라고 나 보내면 돼요? 자 HLB 입장. 제가 뒤쪽에 2분의 1 매도라고 했던 것도 보여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추석 선물. 제가 종목 추천 하나 드릴 건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사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체크만 해보셔라 이건데 요것도 드릴 거니까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HLB의 큰 그림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도 중요해요. 주봉상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쵸? 주봉상 추세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HLB 지금 주봉을 한번 봐보세요. 주봉 어때요? 주봉이 어떻죠? 너무 좋죠. 자 아까 제가 매물수와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양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양봉, 음봉, 양봉 뜸 급등 나온다. 요 패턴인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에요. 뭐요? 그만큼 계속해서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매집을 해요? 이 앞에 구간. 요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을 뭐하고 있다?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 한번 하셔서 좀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건 어깨 아픈 김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깨 아파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몇 시냐? 여기 안 나오네요. 지금 5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요. 뭐 추석에 안 내려가냐 이러겠지만 영상 찍어야죠. 그죠? 영상 찍어야 되고 언제 내려갈 거냐면 제가 월요일 내려갔다가 화요일에 올라올 건데 월요일 새벽에 영상을 찍고 출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와서 또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뭐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찍어드리고 싶은데 찍어드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게 답을 듣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석 선물로 종목 추천 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CDMO 관련주인데 제가 바이오장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그리고 바이오장까지 온다. 자 우리가 IRA 법안 때 이거 통과되면서 2차전지 폭등이 나왔죠. 자 생물보안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통과하면은 중국 견제하는 거 똑같아요. 뭐요? 바이오 폭등 가져가셔야 돼요. 바이오 종목 좀 더 선물 드린 거 받아가시고 어쨌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까지 확인해 보면
월봉 어떻습니까? 월봉도 N자형 파동이죠. 월봉상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패턴이다. 자, 보통은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2만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죠? 13만원까지 올라갔죠. 11만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찍은 구간에서 플러스 11 정도로 하면은 이 N자형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그러면은 얼마예요? 여기서 15만 7천원이죠. 15만 7천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달라붙는다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뭐 한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잡아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추석인데 다들 뭐 영상 같은 거 보실 시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영상 컨텐츠로서 좀 봐주시고, 분명히 좀 HLB 걱정하시는 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HLB 뭐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 아니에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 여러분들한테 추파를 던질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판단해주라고 유튜브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넓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건 HLB가 평생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승인되고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선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2분의 1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하한가 가기 전날입니다. 전전날인데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 있는 생각을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2분의 1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고 이제 하한가 두 방을 갔는데, 이제 결과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댓글 다 닫아놨지만 이게 보면은 제가 정말 그쵸? 이렇게 11만 9천 원 고점에 판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전체 2분의 1을 이렇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그쵸? 많은 분들이 댓글 이렇게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 요거 영상 일단 먼저 보고 올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그다음에 잔소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HLB란 유한양행 둘 다 올라가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유한양행은 어떻게? 유한양행은 우상향 할 것이다. 우상향 할 것이고 이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우리 목표가까지 도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 매수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아까 보셨죠?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 HLB는 뭐예요? 올라가는데 이거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아니 선생님 승인이 무조건 되죠. 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에서 항상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대응이라는 걸 한 거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대응이라는 걸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 자,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이때처럼 급등 구간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분할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내가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 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자 뭐라고 남기면 됩니까? 자, 010 자, 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HLB 입장 또는 유한양행 입장 유한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초대해 드릴 겁니다. 아마 추석 끝나면은 한 800분 넘게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1000명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나면은 한번 그때부터는 방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반드시 현 구간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만 몇 번이요? 010-9201 6329 유한 입장 또는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법들 제가 유한양행을 10만원 그리고 HLB를 3만원, 5만원, 7만원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던 이유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의 매집 방법, 세력들의 매물 소화 방법 세력들은 개인들이 보고 있는 구간, 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매집을 진행한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기법까지 받아가셔서 꼭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이 기법 다음에 물론 이 기법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추천주 하나 드릴게요. 추석 선물이죠. 추석 선물로 추천주 하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추천주 이거 다는 못 드려요. 다는 못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 한 30명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면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리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